자, 우리가 지금 산과 염기를 하고 있지 않니? 산과 염기의 정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1 때도 배우는 그냥 일반적인 정의는 아레니우스의 정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면 자, 어떤 애들을 산이라고 한다 그랬어? 내가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애들, 내놓는 애들을 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했고, 그리고 염기는 똑같이 수용액 상태일 때, 수용액을 만들었을 때, 수용액이 되었을 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산은 수소이온을 내놓는 거니까 수소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고,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이제 이걸 아레니우스의 산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하는데, 아레니우스 염기는 수용액에서 수산화이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 수산화이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이게 아레니우스 정의 한 개. 자, 봐라. 여기 콕 집어서 수용액이라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아레니우스의 정의에 따르면 수용액이 아니면 산이 아닌 거야. 수소를 가지고 있어도 수용액이 아니면 산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 정의대로라면. 자, 첫 번째. 수용액이 아니면 산이나 염기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우리 염화수소라는 애가 있어. 니네 이거 필기 돼 있어야 돼. 자, 염화수소도 이게 기체야. 염화수소라는 기체거든. 분자야.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HCl이야. 자, 내가 얘를 물에 녹이면 그게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묽은 염산이 되는 거야. 자, 묽은 염산도 화학식으로 쓸 때 그냥 HCl이라고 써. 다만 염화수소는 그냥 이렇게 분자 상태로 있는 것 뿐이고, 묽은 염산은 쓰는 건 HCl이라고 쓰지만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염화수소는 산이 아니야. 웃기지 않아? 얘를 물에 녹이면 묽은 염산 산인 거야. 근데 얘가 산인데 얘가 산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이거지. 근데 아레니우스의 정의로는 이게 산이 아닌 거야. 왜? 기체니까. 수용액이 아니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레니우스 정의대로 산과 염기를 따지다 보면 아니 얘를 물에 녹이면 얘는 산인데 얘가 산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정의대로는 얘는 산이 아니야. 기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지? 이런 문제가 있어. 두 번째는 수소나 그지? 수산화이온을 갖고 있지 않으면 또 그거를 산이다 염기다 설명할 수가 없어. 아까 누구였어? 암모니아. 예를 들자 우리 암모니아 기체 있잖아. 암모니아. 자, NH3라고 쓰고,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암모니아도 얘는 기체거든. 그러니까 얘가 현재 기체 상태일 때는 마찬가지로 어찌됐건 간에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정의대로라면. 염기도 마찬가지 수용액일 때만 염기니까. 게다가 이 암모니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띠거든. 근데 중요한 건 또 OH가 없는 애야. 얘는 물에 녹이면 이제 물하고 만나면서 수산화이온이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암모니아 같은 애들은 또 이 아레니우스의 정의로 염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얘는 염기성을 나타내니까 염기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염화수소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얘네가 일단 기체면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게 되는 거고, 게다가 수소나 수산화이온이 없으면 또 그것도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두 번째 정의라고 보면 돼요. 두 번째 정의. 요거 적어놔. 두 번째 정의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라는 거예요. 브랜스테드라는 사람하고 롤이라는 사람이 같이 정의한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염화수소는 수소는 가지고 있잖아, 수소는. 그지? 수소 갖고 설명하는 거야. 브랜스테드하고 롤이라는 사람은 수소를 가지고 그냥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정의에 따르면 어떤 애들을 그냥 산이라고 부르고 어떤 애들 염기라고 부르기로 했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수소는 어쨌든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냥 그게 기체건 수용액인 건 상관없이 수소를 내놓을 수 있는 애들, 내놓는 애들은 산이라고 부르자. 약속. 비슷하지. 근데 다만 차이는 수용액이란 말이 없지. 그냥 수소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으면 산이라고 부르자 약속한 거야. 그 다음에 반면에 그럼 염기는 뭐냐? 그 수소를, 누군가 준 수소를 받을 수 있는 애는 염기라고 부르자 약속한 거야. 수소를 받을 수 있는, 받는 물질은 염기라고 부르자 약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얘네들이 설명이 돼요. 그죠? 자, 요거 일단 좀 적어주세요. 한 1분 정도 줄 테니까 지금 다 못 적은 사람 빨리 마무리 적어놓고 지운 다음에 요거 얘기 좀 해볼게. 한 1분 줄게. 빨리 적어봐. 다 됐니? 자, 그럼 요거 지우고 요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브랜스테드 롤이라는 사람의 정의 지우고 위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자, 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1 과정 때는 사실 안 나오는 내용이긴 합니다.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 자, 이 사람들에 따르면 어떤 애들을 산이라고 부르자? 그냥 우리가 아까 이온화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화학 반응식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애와 화학 반응을 할 때 수소 이온을 내놓을 수 있는 애들, 내놓는 물질은 산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염기는 그 수소를 받을 수 있는 물질은 염기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아까 염화수소라고 하는 기체를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다는 거는 염화수소가 물하고 반응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 결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아레니우스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두 가지 썼잖아.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그럼 예를 들어 산이다 그러면, 아레니우스는 분명 수용액 속에 산이면 수소이온이 들어있다고 봤거든. 근데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안 들어있더라 이거야. 수용액 속에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H3O 플러스라고 하는, 이거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거든. 얘가 들어있더라 이거지.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애가 들어있더라 이거야. 이것도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아레니우스에 따르면 수소이온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브랜스테드하고 롤이는 다시 돌아오면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자, 정확하게는 기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화학식 옆에다가 괄호하고 G라고 씁니다. G. 그럼 여기 이제 기체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걔를 물에가 녹이는 거면 물은 액체니까 L이라고 써요. 이렇게. 그러면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이는 거를 염화수소 기체 분자하고 물 분자가 서로 화학 반응을 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럼 그 결과, 봐라. 아까 실제로는 수용액 속에 예를 들어 염산이다 그러면 H3O 플러스라는 게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얘랑 반응해서 H3O 플러스라는 애와 염화이온을 요렇게 되더라 이거야.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있으니까 염화수소라는 기체를 물에 녹이면 물과 반응하면서 결국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생기더라. 이렇게 본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아까는 HCl은 일단 기체이기 때문에 산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얘가 물하고 반응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됐지. 그럼 자,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만나서 지금 보면은 H를 얘한테 이렇게 줘버리는 셈이 되는 거지. 그러면 H2O는 수소를 받아서 얘가 되는 셈이거든. 자, 그러면 봐봐. HCl이 얘로 되면서 방금 이제 수소를 얘한테 이렇게 줬다 그랬죠. 그럼 얘는 수소를 주네지, 주네. 수소를 내놓네잖아. 그럼 산이 될 수 있네. 맞지? 그 다음에 그 수소를 H2O가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가 아레니우스의 정의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애는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지만 이제 브랜스테드 롤이 정의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HCl로부터 수소를 받았으니까 얘는 이제 염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H2O가 수소를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된 거야. 이렇게 돼. 그래서 화살표는 이제 얘가 얘 됐단 얘기고 얘가 얘 됐단 얘기지. 그럼 그때 얘네 둘 사이 서로 수소를 주고받아서 얘는 수소를 준 놈이고 얘는 받은 놈이니까 준 놈은 산이라고 하자. 받은 놈은 염기라고 하자. 그러면 얘가 기체여도 수소를 줄 수 있으니까 얘는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제는. 이제? 그러면 그때 이거 좀 어려울 텐데 HCl이 이제 산인 거야. 그러면 이제 걔가 얘 됐지.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짝 염기라고 불러.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수소를 받았으니까 염기라 그랬지. 그럼 걔가 얘 됐지. 걔가 얘 됐으면 얘는 이제 얘가 염기면 얘는 짝산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요건 그냥 적어만 놓으세요. 여기서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산이고 염기냐만 따질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또 설명 안 됐던 거 누구 있었지? 암모니아라는 애 있었지? 자, 암모니아도 마찬가지로 기체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뭐 산도 아니고 염기도 아니게 돼. 기체니까 일단. 그런데 자 얘를 물에 녹여. 그럼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기체가 물하고 반응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물. 액체니까 L이라고 쓴다 그랬지? 그러면 그 결과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라는 것과 수산화 이온이라는 걸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암모니아 기체 분자가 물 분자랑 만나서 반응을 한 결과 암모늄 이온이라는 것과 수산화 이온으로 되면서 나뉘어진 거야. 그러면 이때 또 봐봐. 얘는 뭐가 됐지? 지금 얘네들이랑 얘랑 비교하면은 NH3가 H2로부터 술 하나 이렇게 받았네. 받아서 NH3는 NH4 플러스가 된 거고. 그지? H2O는 NH3한테 수소를 하나 줘가지고 얘는 OH 마이너스가 된 거지. 맞아? 그러면 자, 이때 얘네 사이 이렇게 수소 서로 주고받은 거야. 그럼 이때 얘네 둘 중에서 수소를 받은 애가 얘지? 그럼 수소 받은 애 뭐라고 한다? 염기라고 한다. 그럼 얘가 수소 받아서 된 얘는 반대로 쓰면 되는 거야. 짝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H2O는 얘한테 수소를 줬지? 수소를 준 놈이잖아. 준 놈이니까 여기서 얘는 뭐가 된다? 산이 된다. 그러면 수소를 주고 나서 얘가 된 거니까 얘는 그거랑 반대로 쓰면 된다. 그래서 짝염기라고 불러요. 근데 아무튼 간에 뭐 내 짝산 짝염기 난 잘 모르겠다 하더라도 아까 설명이 안 되던 암모니아 기체가 이제는 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야. 그래서 두 물질이 만나서 서로 수소를 주고받는 걸로 설명을 한다. 그지?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정의에서 설명이 안 되던 애들도 산이다, 염기다 이제 설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지? 이렇게 된 거야. 물론 브랜스테드 롤의 정의도 또 한계가 있지. 뭐 서로 수소를 주고받는 애들이니까 수소를 갖고는 있어야 되잖아. 그럼 반대로 수소 또 없는 애들은 설명이 안 돼.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루이스 정의라는 게 나와. 루이스 정의. 그것까지는 얘기하진 않을게. 뭐 더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얘가 염기면 그게 된 애는 짝산. 얘가 산이면 짝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물도 산이다 염기다를 따지는 거잖아. 아까는 뭐 물은 전혀 상관이 없는 애였지만 여기서 보면 물은 어떻지? HCl이랑 만난 물은 염기였는데 NH3랑 만난 애는 산인 거잖아. 그럼 물은 어떨 때는 산도 되고 어떨 때는 염기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자,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것도 적어놔야 돼.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요.
양쪽성 물질이 뭐라고?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소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애. 이런 애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염기로 작용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산으로 작용했다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양쪽.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H2O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누가 있냐면 HSO4-라는 애도 있고요. HCO3-라는 애도 있고요. 뭐 H2PO4-라는 애도 있고 뭐 그렇게 돼.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2O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수소를 줬어. 얘가 누구한테 수소 주면 그때는 이제 뭐야? 산으로 작용하는 거거든? 그러면 H2O는 OH-가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H2O가 누군가한테 수소를 받았다. 그럼 얘는 H3O+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야. 그러면 H도 맞죠. 누군가한테 수소를 줬어? 그럼 얘는 SO4-가 되는 거야. 만약에 누군가한테 수소를 받았어? 그럼 얘는 H2SO4가 되는 거야. 자, HCO3-는 누군가한테 수소를 줬다? 그럼 본인은 CO3-가 되고, 만약에 H를 받았다 그러면 본인은 H2CO3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얘는 누군가한테, 이거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누군가한테 수소를 받았다 그러면 H3PO4가 되는 거고, 누군가한테 수소를 줬다 그러면 HPO4-, 이렇게 되고, 뭐,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수소를 가지고는 있지, 하나 이상을. 그래서 때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누군가한테 받을 수 있는 애들을, 얘네들, 가운데 써져 있는 얘네들.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양쪽성 물질. 그래서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산도 될 수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는 애들을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 부른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요것도 지금 한 1, 2분 줄 테니까 아직 못 적은 사람들 빨리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중화 반응이 나오는데, 중화 반응 하기에 앞서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시약, 그 다음에 액성, 요런 거 좀, 이것도 이제 추가로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거기 중화 반응이라고 나온 페이지 뭐 옆에다 적어 놓든지 아니면 따로 좀 적어 놔야 돼. 자, 무슨 얘기 할 거냐?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제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이것도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지시약과 pH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pH 뭐 들어봤지 많이? 그죠? 자, 얘는 이제 수소 이온 농도 지수라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액성이라고 하지. 산을 물에 녹이면 그 수용액은 산성을 띠고, 염기를 물에 녹이면 걔는 염기성을 띠잖아. 그럼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니면은 이제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산성이니 중성이니 염기성이니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액성이라고 불러. 근데 그 액성을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내 주는 거야. pH라는 거죠. 여기다 써볼게. 자, 그 말 그대로 그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를 간단한 숫자로 나타내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그 수소 이온이 아무리 많이 녹아 있어도 그 양이 굉장히 적거든. 막 10의 마이너스 몇 승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걸 그냥 간단한 정수로 바꿔주는 거거든. 요건 아직 너희가 안 배웠을 텐데, pH라는 건 정확하게 마이너스 로그에 그 수용액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농도, 뭐 이렇게 나타내요, 사실. 근데 뭐 로그는 아직 안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여기다가 이 농도가
니는 이제 로그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지수로 표현되면 지수가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는 거거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정확하게 이제 뭐 몰이라는 농도를 쓰는데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의 수소 이온이 들어있다고 칠게.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만큼이 들어있다고 치면 이걸 이제 pH 어떻게 나타내냐면 마이너스 로그에 수소 이온이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다고 나오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때 요 10의 지수 있지. 마이너스 6이 이렇게 앞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 얘는 사라지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이만큼 녹아있는 용액은 pH가 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pH가 6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 pH라고 하는 게 0부터 14까지의 값을 가져.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 좀 써놓지만 중성인 경우엔 pH라는 게 7이 나오게 되고요. 7보다 pH가 작은 값을 가지면 그 액성이 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하고 7보다 큰 값을 가지면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수소이온이. 더 강한 산성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봐라. 수용액 속에 지금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의 수소이온이 들어있을 때는 pH가 6이 나왔잖아. 그럼 만약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들어있다고 할게. 그럼 이때 pH는 10의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는 마이너스 3 지수가 앞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랑 만나면 얘는 pH가 얼마가 나오냐면 3이 나와요. 자, 그러면 봐라. 수용액 속에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들어있는 거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누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야? 얘는 100만 분의 1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1000분의 1이 들어있는 거잖아. 얘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거지. 수소이온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pH가 더 작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pH라는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수용액은 더 강한 산성을 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수소이온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pH 숫자는 점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염기성을 띈다 이렇게 얘기한다. 중성일 땐 7인 거야.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선생님 설명하지 않아도 아는 친구들 pH가 7이란 얘기는 뭐지? 수소이온이 들어있기는 있다는 얘기야. 중성일 때도 수소이온이 들어있기는 한 거야. 자, 근데 pH 말고 pOH라는 것도 있는데 다만 중성일 때는 들어있는 수소이온하고 수산화 이온이 아주 적은 양이긴 하지만 같은 수만큼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산성도 아니고 염기성도 아닌 중성을 띠게 되는 거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해서 수소이온이 없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액성,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는 액성을 이 pH라는 숫자를 이용해서 나타낸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중성일 땐 pH가 7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7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 7보다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염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 액성은 pH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려주는 약이 있지. 그게 지시약이야 바로. 지시약. 그치? 지시약.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이거는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본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대표적인 지시약 뭐가 있지? BTB 용액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걔네들 각각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그지? 중성에서는 녹색, 혹은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청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메틸 오렌지라는 메틸 오렌지.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이 있거든. 자, 이것도 암기하라 그랬어. 테스트 볼 거야. 당장 이번 주는 아니고 이번 주에 내가 산화하는 부분 본다 했으니까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요거를 보겠죠? 꼭 암기해 두세요. 자, 메틸 오렌지는 내가 만약에 산성용액에다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을 자, 얘네들 원래 색깔들이 있어. 얘 원래 색깔은 갈색이 낸 거야. 근데 걔를 산성에다 떨어뜨리면 노란색으로 바뀐다는 얘기고, 메틸 오렌지는 무슨 색깔이겠냐? 오렌지 색깔이겠지. 오렌지, 그지? 근데 걔를 산성에다 떨어뜨리면 오렌지 색깔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바뀐다 이거야. 그리고 중성이나 염기성에서는 똑같이 노란색을 줘. 자, 그러면 BTB 용액은 산성, 중성, 염기성마다 색깔이 다 다르니까 BTB 용액을 이용하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 다 구별할 수 있잖아. 그런데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은 산성일 때만 붉은색이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이니까 메틸 오렌지라는 지시약을 가지고 이게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는 알 수 없어.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그 용액이 산성인지 아닌지 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맞지? 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페놀프탈레인.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 무무빨이라고. 자, 산성에다 떨어뜨리면 무색이야. 이것도 무색이야. 근데 염기성 용액에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 빨간색을 띄어요. 그러면 얘는 또 어때? 염기성일 때는 빨간색이고 염기성이 아닐 때는 산성, 중성 상관없이 색깔이 없으니까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지시약은 염기성 여부만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염기성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 있죠? 뭐 끼케봐 이거 4개밖에 안 나오니까. 저 리트머스 종이 있지,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용액도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종이가 나오니까 리트머스 종이 같은 경우에는 뭐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붉은색으로 변하지. 그 다음에 반대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염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해. 이거 아까도 했었지, 그지? 중성일 때는 뭐 색깔 안 변하는 거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지시약이 이렇게 4종류가 있다. 그 지시약이 각각 액성에서 각각의 액성에서 어떤 색깔을 띠는지 암기하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화학 파트는 암기가 수반돼야 됩니다. 암기가 안 되면 화학을 잘할 수가 없어. 잘할 수가 없는 거. 그죠? 100% 암기 못하면 무조건 시험과 틀리게 돼 있어. 나 이거 쓰게 할 겁니다. 이거 빈칸 만들어 놓고 쓰게 할 거야. 이 부분 테스트 볼 때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꼭 암기. 이거 중학교 때도 한 거야. 그지? 암기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암기가 안 돼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pH는 뭐 아까 공식 같은 건 전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중성일 때는 7이고 7보다 작으면 산성인데 작으면 작을수록 더 강한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인데 7보다 크면 클수록 더 강한 염기성.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지시약과 물론 우리 교재에도 지금 그 지시약 뭐 색깔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론 바로 중화 반응이라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중화 반응을 하기 위해서 산과 염기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오늘 중화 반응 다 얘기는 못 하니까 요거 중요한 것만 몇 개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할 건데, 자, 중화 반응이 이게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산. 자, 이제 선생님이 앞으로 산 염기 그러면 그냥 중등 과정하고 고일 과정에 나오는 게 아레니우스의 산이고 그냥 그 일반적인 그 모든 정의를 통틀어서 산이라 부르는 애들을 그냥 통칭해서 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수소이온 내놓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염기는 수산화이온이 생기는 애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산을 물에 녹이면 우리 산성 띈다 그랬지. 염기를 물에 녹이면 염기성을 띌 거 아니야? 그럼 그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서로 섞은 거야. 자, 그럼 봐봐. 산성 용액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있다고? 수소이온 들어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우리 산도 뭐 염산, 질산, 황산 여러 가지 있었다만 수소이온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야. 음이온이 있을 거 아니야. 음이온. A라는 음이온이 있다고 칠게. 염산이면 Cl-일 거고, 질산이면 NO3-일 거고, 황산이면 SO4-가 되겠지. 어쨌든 음이온이 들어있어.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에는 당연히 수산화이온이 들어있을 것이고, 그지? 염기성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음이온이 있으면 당연히 양이온도 들어있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산화 나트륨이다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나트륨이온, 수산화 칼륨이다 그러면 수산화이온의 칼륨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용액을 섞어준 거예요. 섞어줬더니 뭐가 만들어지더라? 물이 만들어지더라. 이게 중화 반응이야.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었을 때 뭐가 만들어져?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 한다. 그런데 물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소이온하고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만나서 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만 생기지는 않고 만약에 산성 용액에 A라는 음이온과 염기성에 B라는 양이온이 들어있으면 걔네들이 서로 결합한 뭔가가 이제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되겠지. 이걸 우리가 염이라고 불러. 염. 물과 염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때 열이 발생하거든. 열이 발생해. 그래서 중화 반응은 물이 만들어지는 게 중화 반응이고 물이 만들어지면서 염이라는 것도 같이 만들어지고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중화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 염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이기는 한데 산에 들어있는 음이온과 염기성 용액에 들어있는 양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냥 우리가 앞에서 본 일반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야 이거. 이온 결합 물질. 다만 그게 그냥 물에 녹아 있는 것 뿐이야.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자, 내가 만약에 묽은 염산이라는 산성 용액하고 수산화 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을, 염기성 수용액을 섞는다고 하자 이거지. 그림으로 그려줄게. 자, 묽은 염산이면은 이 안에 수소 이온화가 돼 있으니까 수소이온하고 염화이온이 이렇게 들어있을 거야.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면 수산화 이온하고 나트륨이란 양이온 이렇게 들어있겠지? 자, 이거를 뭐 한 놈을 한쪽에다 부어줘도 되고 동시에 섞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섞으면 얘랑 만나서 그냥 뭐가 되는 거야? 물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물하고 섞여버리겠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얘네가 이렇게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에다가 염화나트륨이라는 걸 녹여놓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물을 증발시키면 얘네가 결합해서 고체가 남거든? 그게 염이야. 그게 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반적인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이 그냥 물에 녹아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 염이라는 거 지금 이렇게 중화반응, 물이 만들어지면 중화반응이 일어난 거고 중화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이 만들어진 셈인데 걔네가 그냥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 것 뿐이거든? 그럼 그 염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일반적인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물에 녹아있는 것 뿐인데 꼭 중화반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에 생길 수 있어. 첫 번째가 지금 중화반응이라는 게 일어날 때 염이라는 게 생긴다 그랬잖아. 자, 두 번째는 우리 앞에서 산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지? 산성 용액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생긴다 그랬잖아. 근데 이때도 정확하긴 수소기체만 생기지는 않고 이때도 염이라는 게 생겨요. 염. 자, 그러니까는 산성 용액에 예를 들어 염산이야. 여기 이제 HCl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나 아연이라는 금속을 딱 넣으면 어떻게 됐지? 그 마그네슘이나 아연 원자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고 그걸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뽀글뽀글 수소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그랬지?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금속이 다 녹아버렸어. 자, 요거 아연이라고 할게. 그러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긴 수소이온이 없어. 수소는 다 기체가 돼서 날아간 거야. 대신에 아연하고 염화이온만 이렇게 남아있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우리가 염화 아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 물에 녹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염화 아연이라는 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경우. 자, 산성 용액과 금속이 만나도 염이 만들어질 수 있어. 자, 세 번째. 아까 우리 탄산칼슘에다가 산성 용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산화탄소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사실 이때 물도 만들어지거든? 그러면서 이때 또 염이 만들어질 수 있어. 자, 이거 봐. 선생님이 그냥 좀 어렵겠지만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면 탄산 칼슘에 예를 들어 염산을 떨어뜨리면 그때 이산화탄소 발생하고요. 물 생기고요. 이때 염화 칼슘이라는 게 얘는 물에 녹아 있겠지 단지. 그걸 염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염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온 결합 물질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럼 그게 염이야. 여기서 뭐 개선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 염과 염이 만나서 염이 생길 수 있어. 자, 요거가 어려워 보이지만 니네 다 배우는 거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니네 앙금 생성 반응이라는 거 배우지. 그거야. 내가 있잖아. 이온 결합 물질을 그냥 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니네 앙금 생성 반응 질산은이라는 수용액에다가 염화 나트륨이라는 수용액을 섞어주면은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수용액 속에는 질산 나트륨이 녹아있다 이거야. 그러면 자, 나트륨, 다 이게 금속이기 때문에 다 이온 결합이거든. 염이 만났더니 새로운 염 생긴 거지. 다만 염이 두 가지인 거지. 물에 녹는 염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염이 있는 건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앙금이라는 애는 물에 녹지 않는 염인 거지. 그래서 이때는 물에 녹지 않는 염과 물에 녹는 염이 생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염이라고 하는 게 꼭 이렇게 중화 반응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우에 생겨날 수 있고요. 그 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온 결합 물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이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본격적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